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아까 아티클 라이트까지 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리스트를 볼 건데 얘는 같이 할 겁니다. 자,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입력이 되었을 때 사용자한테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보여줄 거예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또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좀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명령어를 딱 타고 들어왔어요. 이 시점에서 게시물이 있다 없다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명령어가 아티클 리스트에 해당해서 해당 조건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게시물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있다 없다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얘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그냥 알 수 있나요? 그냥은 알 수 없죠. 얘네들은 사람이 뇌로 생각을 하듯이 그냥 딱딱 생각해낼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있나 없나 궁금하면 있나 없나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뭘 확인해야 돼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거니까 게시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볼 거니까 게시물들 얘가 누구예요? 아티클스. 얘가 아티클스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티클스는 리스트인데 리스트는 데이터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사이즈가 1씩 커지는 특징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봤을 때 데이터가 몇 개 추가되었는지 혹은 데이터가 추가된 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검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반복문의 위쪽에서 만들어진 녀석이니까 라이트를 진행했을 때 애드가 됐다면 이 녀석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녀석의 사이즈가 0과 같다. 이거는 무슨 상황인 거예요?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 상황이겠죠. 왜냐면 게시물이 하나라도 존재했다면 아티클 라이트를 누군가 한 번이라도 했다면 애드가 됐을 거니까 그렇게 애드가 됐다면 아티클 쓰는 사이즈가 생겨났을 거니까 그래서 사이즈가 0과 같다면 게시글이 없는 경우구나. 만약 0과 같지 않다면 이렇다면 게시물이 있는 경우니까 그때는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 게시물을 보여주자.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자. 이건 그냥 출력의 예시예요. 출력의 예시. 그러면 반복문이 돌면서 찍어줄 출력은 이렇게 한 줄의 데이터일 거고 반복문 바깥에서 한 번 찍고 더 이상 안 찍힐 녀석은 이런 녀석이 있을 거니까 이거를 가져와서 반복문 바깥에다가 일단 하나 출력을 넣어주고요. 여기 반복문 안쪽에서 얘는 이것도 일단 이렇게 가보죠. 향상된 폼을 사용해서 아티클스를 순회할 거예요. 순회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보는 거겠죠. 얘가 만약에 사이즈가 1이었다. 그럼 한 번 돌아보는 거고 사이즈가 10이었다. 그럼 10번을 다 돌아보는 거고 그 과정을 얘가 알아서 할 것이다. 향상된 폼은 그 와중에 우리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녀석 데이터가 일단은 번호를 먼저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프린트 F를 사용해서 보여줄게요. %D 원탭 버티컬 바 원탭 %S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ID 그리고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이렇게 보여준다면 처음에는 사이즈가 0일 거니까 게시글이 없지만 아티클 라이트를 통해서 게시글을 만들어내고 하나 더 만들어내 볼게요. 그리고 리스트를 본다면 나오겠죠. 순회를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돌았고 돌면서 다 보여줬고 얘는 반복문 바깥에 있는 녀석이니까 틀로서 하나 보여줬고 문제 없죠. 자, 근데 얘는 1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을 생각을 해보면 게시물 리스트들은 항상 가장 마지막, 가장 나중에 쓰여진 글이 맨 위쪽에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시물 한 200만 개 정도 있는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글을 싹 썼대요. 내가 200만 1번째 글인데 저기 뒤에 가 있어요. 난 그 글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페이징 번호를 많이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린 얘를 수도 없이 눌러야 돼요. 네이버는 심지어 네이버 카페는 심지어 끝으로 가는 기능이 없어요. 만약에 이 페이지가 진짜로 한 200번까지 있잖아요. 그럼 얘 한 번 누를 때마다 여기 10단위씩 바뀌거든요. 그럼 나 여기 20번 눌러야 200번대 갈 수 있어요. 네이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쓰여진 글이 맨 뒤로 가는 거는 옳지 못하다. 근데 그러려면 더 늦게 쓰여졌던 글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처음부터 1번, 2번 순으로 출력이 되고 있던 이유는 얘가 정방향으로 순회를 했기 때문에 반복문이 원래 방향대로 0번 방부터 쭉 순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0번 방부터 순회하지 말고 맨 뒤에 마지막 방 번호부터 순회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순서가 뒤바뀔 거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포문으로는 처리가 안 될 것이다. 물론 정순회를 해 놓고요. 그렇게 정순회를 한 결과를 뒤집어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처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중간에 객체를 또 한 번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포문인데 이제 역순회를 하기 위한 아티클스의 사이즈 -1부터 초기값을 잡아주고 그 다음 이 녀석이 i가 0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조건을 그리고 i는 1씩 감소되게끔 만들어준다면 여기서 이런 녀석들을 꺼내다가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아티클 가지고 꺼내려고 했는데 아티클이 없죠 변수가. 그래서 변수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준다면 이제 진짜로 잘 나올 것이다. 엔터를 한번 더 눌렀나봐요 제가. 역순회를 잘 나오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써도 똑같다.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거는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만큼 실행된 결과의 리턴을 항상 생각하면 돼요. 리턴은 그 자리에 남기는 개념이니까 이 자리에는 아티클스가 제너릭의 아티클이기 때문에 아티클스에서 get을 했다면 이 자리엔 무조건 아티클이에요. 그럼 그 아티클을 사용해서 리모컨을 눌러 id 값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능한 거죠. 방금 전에 아티클 변수를 만들어서 처리한 것과 이거랑 동일한 거다. 이거는 뭐가 더 좋다 같은 건 없어요. 좀 전에 이렇게 써져 있던 방식과 이거랑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방식이랑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걸 알려드렸더니 그럼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변수를 하나라도 덜 만드는 거니까 메모리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변수 하나를 덜 만드는 건 팩트니까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변수는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변수인가요? 필요에 의해 잠깐 생겨났다가 얘가 끝남과 동시에 애초에 뽀문이 끝남과 동시에 얘는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를 유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이 반복문이 돌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때만 살아있을 수 있는 변수이니까 우리가 메모리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뭐가 더 좋은지 이런 건 없어요, 진짜로. 그냥 다만 본인이 읽었을 때 이렇게 써야만 잘 읽혀. 그럼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써도 난 읽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 잘 읽혀.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그리고 자, 이렇게 한 번 더 변수에 담아서 쓴다고 난 이해력이 내가 부족하고 아직은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써야겠어. 이거 아니에요. 이해력이 똑같이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더 편한 사람이 있는 거고 이게 더 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차이인 거지 이해하고 있는 그 습득력의 정보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전혀 이상한 거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리스트를 얼추 만들어냈는데 자, 이 리스트에는 아직 조금 불편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이 else가 꼭 필요한가 싶어요. 저는 이 else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근데 이 else를 뺀다는 건 사실상 아티클 리스트라는 기능을 그 명령을 입력을 했을 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대한 검증 하나, 존재할 때에 대한 처리 하나 였는데 else가 빠졌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를 해도 두 번 다 어떤 경우라도 얘는 실행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겠죠. 근데 이 녀석을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실행하지 않게끔 처리를 하려면 컨티뉴 하나 달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컨티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출력을 보내고 나서 컨티뉴를 만남과 동시에 밑에를 안 할 거고 그냥 올라가 버릴 거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아예 다 신경 안 써버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티뉴를 활용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자,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내용이에요. 뭐 기능 개발을 한다 혹은 뭐 문제를 푼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같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능의 수행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했을 때의 모습이 있을 거고 기능의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해서 정상적인 동작을 못하게 할 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예를 들면 아티클 리스트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게시물 목록을 보겠다였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을 때의 모습이라면 실제로 목록이 출력된 경우를 의미할 거고 기능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정상적인 동작을 못하게 할 때의 모습은 게시물이 없어서 목록이 출력되지 못하고 게시글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만들려고 하면 항상 괜찮은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상황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여러 경우의 상황들을 봤을 때 항상
부정의 상황들을 먼저 처리를 걸러주듯이 할 거고요. 그리고 긍정의 상황을 아래쪽에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사용했던 것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냈는데 이 녀석이 리턴을 가진대요. 문제가 없을 때는 0을 리턴을 하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됐다면 0, 그렇지 못하다면 0이 아닌 서두를 리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문제가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할 기준을 잡아놓고 여기서는 문제 발생 그럼 리턴 0 아닌 답 해주고 여기서도 문제 발생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아무 문제 없을 때 리턴 0 해버리고 끝낼 거잖아요. 우리 메서드 이런 식으로 배웠죠. 리턴을 여러 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조건 걸어주고 마지막에는 else 필요 없는 거. 왜? 리턴을 만나면 메서드는 그 즉시 종료될 거니까. 그 개념과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개념은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else를 붙이지 않는 이유. 그 역할을 continue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아래로 보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굳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나 else 쓰고 싶은데 쓰셔도 돼요. else를 쓰는 게 안 좋다가 아니에요. 그냥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야 최종적인 모습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연습을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다. 개념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떤 방식을 써도 괜찮긴 합니다, 사실. 자, 그러면 리스트 쪽도 종료가 됐어요. 자, 이것도 하나 남겨드리죠. 커밋의 결과가 아까부터 조금 느리게 올라오는 것 같군요. 저는 올라오는 대로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해볼 거는 이제 조금 달라요. 그동안에 했던 거랑은 리스트 기능까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게시물 상세보기 기능 해볼 거예요. 상세보기. 자, 명령어는 article 디테일 입력을 받을 건데 이 뒤에 숫자를 넘버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명령어 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번 게시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와야 된다. 네.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경우가 두 가지인데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명령어에서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추출해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것도 추출인데 결국은 추출이죠. 추출해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식,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연계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번호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원하는 게시글 번호가 될 거고, 얘네들은 디테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명령어가 될 거고,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상세보기 기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들여 볼 겁니다.